자, 인문 5. 교학기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인들의 생각입니다. 이 지문은 대립항이 굉장히 명확하고 대립항을 축으로 해서 정보를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딱 떨어져. 그래서 굉장히 쉬운 지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구조적 독해를 놓고 얘기했을 때는 크게 난점이 없는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한국의 철학자들, 특히 개화기 때 우리나라 철학자들의 어떤 상반된 반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토픽적으로도 가치가 굉장히 높아. 전형적으로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의 지문이잖아. 자, 그러니까 이 지문은 이제까지하고는 다르게 좀 토픽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일문단입니다. 서구는 르네상스를 거치며, 자, 어떤 시기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칠게요. 자연과 신적 권위로부터 인간 해방을 추구하였다. 자, 인간의 해방을 추구하였고, 목표로 자연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삶에 필요한 자원과 재화를 생산하게 된, 자, 그러니까 이 인간 해방이 목표였고, 그럴 것을 통해서 뭐가 추구된 거야? 자연에 대한 탐구를 한 거지. 그래서 뭐가 벌어지게 됩니까?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근대 문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값싸고 풍부한 원료 공급과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비서구 지역, 여기에 서구가 있었으니까 여기를 뭐 대립항으로 봐도 되겠지. 비서구 지역이었던 아프리카나 뭐 우리나라, 아시아 지역 이런 데에 대한 침략을 자행하였습니다. 근대 문명은 이양선을 타고, 이양선은 이제 당시 이 동양에서 서구인들이 타고 왔던 그 거대한 배, 증기기관을 달고 있는 그런 배를 우리가 이양선이라고 불렀던 거지. 이양선을 타고 철도나 방적기 등과 함께 조선으로 유입되었고,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은, 자,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연을 정복하고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이 근대 문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즉 그들은 긍정한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서구 과학기술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이것을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지. 자, 대립항은 이것을 어떤 근대 문명,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람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지금부터 다루겠다라고 대립항이 이렇게 딱 설정이 된 거고, 이 대립항을 따라서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이 계속 가게 됩니다. 자, 이 문단 볼게요. 자, 이 문단에서 보시게 되면 이 서구는 아니네. 자, 이 문단입니다. 자, 19세기입니다. 19세기 조선은 대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주자학의 사상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도덕국가 이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중국 중심의 문화의식,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걸 중화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큰 것을 섬겼잖아. 그러니까 사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중국을 이렇게 흠모했으니까 모아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중국을 따라가려고 했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중국이 모든 곳에서 월등하다라고 믿고 있는데 다른 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서구의 음침하고 해로운 기운으로부터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뭐가 나오게 됩니까? 위정척사 사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위정척사 사상에서 나타난 정책이 뭡니까? 세국 정책인 겁니다. 항구를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작에 입각한 당시 유림들이 중심이 된 위정척사론자들은, 자, 어떻습니까? 이걸 주어로 볼게요. 위정척사론자들, 아까 침에 우리가 이걸 역세모로 받았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세모와 역세모를 아껴둡시다. 자, 그래서 중화를 높이고 어떻습니까? 이적을 배척한다라는 존화양이 운동을 일으켜서, 자, 존화양이 운동에 지금 정의가 내려졌어요. 중화를 높이고 이적을, 그러니까 서양의 오랑캐들을 배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서구의 과학기술 수용을 비판했습니다. 상대도 안 할 건데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겠어. 자,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이 척사론자들의 사상적 기반을 제시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야? 바로 이항로인 겁니다. 기억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문제가 출제되겠지. 과학기술 수용에 대해 강경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이기론을 바탕으로, 자, 이기론 밑줄 쳐둬야 되겠지. 강상윤리를 모르는 사학을 배척할 것을 주장하였다. 강상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야? 여러분들 여기에 이 별표가 있다는 건 주석을 줬다는 거지. 자, 주석을 준 거를 한번 보게 되면 유교 문화에서 사람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우리가 강상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랑캐들은 윤리도 모르는 애들이야. 서구 오랑캐들은. 자, 그러니까 사학이라는 건 뭡니까?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 학문이 아니에요. 어떤 그 사악한 학문인 겁니다. 사적 그런 어떤 학문이니까 강상윤리를 모르는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가 되겠어? 얘는 바로 이게 지금 과학기술인 겁니다.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강상윤리를 모르는 사학에 대해 네모를 칠게요. 왜 네모를 치겠어? 우리가 앞에서 서구의 과학기술, 서구의 어떤 근대 문명을 네모로 쳤었잖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근데 이기론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이기론의 이기론은 뭐냐면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이기론이라고 하는 것의 이 이는 두음 법칙 때문에 그랬는데 이치를 나타내는 지금 이입니다. 자, 이가 지금 일단 먼저 왔어요. 자, 그는 리를 중시하는 입장, 즉 이를 중시하는 입장에 견지해서 리가 기에 대해 명령하는 상명하복의 위계적 질서가 잘 유지되어야 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서구의 과학기술은 어때요? 서구의 과학기술은, 이것도 네모를 칠게요. 강상윤리를 모르는 사학과 같은 겁니다. 얘들은 어때요? 리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에 해당하는 현상에 천착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에 천착하는 게 뭡니까? 서구의 과학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학론은 뭐를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이 이를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서구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거지. 즉 해당하는 것에 천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고, 이는 제거해야 할 대상인 인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흐를 위험이 다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학론은 이들과 더불어 화친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3문단입니다. 한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전혀 새로운 얘기가 시작이 되겠네. 뭔가 화제가 전환될 거야. 조선의 현실 문제와 인류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했던 박은식, 이게 박은식이 니은이네요. 러시아와 일본을 비롯한 주위 열강들의 한반도 쟁탈전이 더욱 노골화되던 20세기. 이 학론은 아까 치면 몇 세기였어? 19세기였거든? 근데 박은식은 지금 20세기니까 사실 시기가 미묘하게 그 후대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세력이 우월한 나라가 열등한 나라에 대포와 검을 선봉으로, 즉 무력을 앞세워서 밀어닥치는 시기로 인식하였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국주의 시대고요. 우승열배의 시계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에 우리는 그 나인의 진화론이 제국주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자연의 위치도 어때? 약육강식이 세계잖아. 그리고 우등한 것은 승리하고 열등한 것은 패배하게 돼 있어. 인간의 세계도 그 당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발전한 또는 굉장히 우등한 어떤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지. 이게 바로 지금 제국주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로 인해 세력의 열세인 나라는, 이게 이제 역세 뭐였지?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로 바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해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자, 과학기술. 그런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박은식은. 청년이라면 마땅히 과학기술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은식은 근대는 과학적 실용을 요구하는 시대로 물질 문명의 삶을 추동하는 핵심이 되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학문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가 가장 시급한 공부임을 인정하였다. 그는 과학기술을 풍요와 발전의 원천으로 이해하였으며 문명 진화의 핵심이
과학기술의 진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자, 그러니까 문명 진화의 핵심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어떻습니까? 객관적 사물에 대한 초경험적이고 초성적인 연구보다는 뭡니까? 경험과 실증을 진리 탐구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감각작용과 실험 실습의 중요성을 얘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부등식이 나타날 때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박은식은 과학기술을 되게 강조했던 거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3문단 읽었고요. 4문단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서도 뭔가 양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많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야. 자, 박은식은 뭡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왜? 과학기술이 뭡니까? 제국주의 침략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또 뭡니까? 맹목적인 서구화는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과학기술이 로 인해서 지금 제국주의의 침략도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또 만약에 그걸 그냥 맹목적으로 서구의 그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때? 우리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도 야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박은식은 뭘 주장하는 겁니까? 아마 정신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어떤 얘기가 나올 거야. 이를 위해 인격을 소양할 철학이 필요해. 이는 과학기술처럼 서구의 것을 가져와 수용할 것이 아닙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흔히 우리가 동체 서용이 좀 생각이 나네. 그치? 그러니까 동양의 몸으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국의 양무운동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을 버리지 않고 뭐 그런 어떤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하나 정리해보자면 동체 서용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국의 양무운동이었지. 자, 그런데 사실 중국의 양무운동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 왜? 우리가 청일전쟁이 났을 때 일본한테 어때? 중국이 아주 박살이 나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양무운동의 한계를 사실 느끼게 되거든, 중국인들이. 왜? 일본의 이긴 승자였던 일본은 어떤 걸 선택했던 거야?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분제를 완전히 없애버렸던, 그러니까 서구의 방식을 그대로, 삶의 방식조차도 우리가 그 서구적으로 따라갔었던 그런 어떤 종류의 혁명이었거든. 그런데 동체 서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동양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니까 거기에 한계가 명확했던 거지. 그래서 얘네가 중국에서 일본을 따라서 역시 더 급진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뭐가 나오게 됩니까? 변법 자강 운동이 나타나게 돼요. 변법 자강 운동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뭔가 아예 체제 자체도 다 바꿔버리자는 거야. 자, 그런 어떤 역사적 흐름이 있었어.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그걸 배웠던 학생들은 알고 있겠지. 어찌됐건 지금 박은식은 동체 서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것은 주작이 아닌 양명학이었다. 양명학에 네모칠게요. 그는 들어오는 서구의 문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민중적인 이론 체계가 필요하며 그것이 양명학이라고 주장하였다. 자, 양명학의 장점이 지금 뭡니까?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민중적인 이론 체계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양명학의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자학을 우리가 여기에서 양명학의 지금 반대 대립항으로 존재를 하는 거니까, 자, 주자학을 세모로 봤고요. 양명학을 이제 역세모로 한번 바꿔볼게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는 간이직절함을 결여했습니다. 라고 비판하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 어렵고 복잡하지 않은 게 뭐야? 바로 양명학인 거지. 그래서 그가 주목한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지였다. 그는 양지는 아마 양명학의 어떤 개념일 겁니다. 끊임없이 흐르면서 현실의 문제와 조우하고 그러한 문제 속에서 항상 맡기지 않은 암이라고 생각했다. 즉 양지는 고정된 암이 아니라 뭡니까? 그때그때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여 현실과 현상에 따라 옳은 일을 추구하는 능력이다.
자,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 역시 양질을 중심으로 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박은식은 이항로하고는 다르게 서구의 근대 문명, 특히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자, 그러나 철학은 어떤 거야?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조선사회의 중심이 그동안 그 조선사회의 어떤 그 사상의 중심이었던 주작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은 아니고 같은 동양의 것인데 그 중에 양명학을 선택하겠다는 거야. 왜? 양명학은 어떻습니까? 간이 적절한 거야. 주작은 너무 복잡해. 오케이? 자, 이렇게 3문단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문단 볼게요. 박은식은 양지를 실현하여 대인이 되면, 자, 뭐뭐하게 되면, 뭐뭐하는 경우, 뭐뭐하는 때에 전부 다 경우의 수를 표시해야 되죠. 자, 자신의 마음과 모든 사물 및 타자를 하나로 여기는 만물일체의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물일체는 만물일체의 단계까지 네모로 칠까요? 정의가 내려졌으니까 자, 자신의 마음과 모든 사물 및 타자를 하나로 여기는 것, 이것이 만물일체가 되겠죠. 거기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양지가 어떻습니까? 타인에게까지 미침으로써 도덕성이 타자에게까지 발현되는 것이다. 박은식은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민족은 물론 인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동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왜? 타인에게 미치니까 더 타인에서 더 확장이 되면 그게 사회잖아. 사회, 국가, 민족이잖아. 그리고 더 확장되면 인류잖아. 그렇게 돼서 대동사회 모두가 저기 그 하나가 되는 사회를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지. 이는 양명학을 중심으로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여기 평가한다고 얘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의를 그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빠르게 갑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1번 서구의 과학기술로 인해 특정한 이론들이 변모하는 양상 아니죠? 자, 2번 서구의 과학기술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맞습니다. 사상적 배경과 관련지어 각각 살펴보고 있다. 정답 2번이네요. 간단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서구의 근대 문명은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만들어졌다. 맞으니까 탈락. 2번 19세기 조선은 서구의 음침하고 해로운 기운을 막기 위해 세국정책을 펼쳤다. 맞으니까 탈락. 3번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은 근대 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학기술이라는 점을 알아차렸다. 오케이, 이것도 맞으니까 탈락. 4번 양지는 현실을 떠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여 그에 맞게 옳은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아입니다. 정답 4번이죠. 양지는 현실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거 보려면 몇 문단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문단 표시를 하는 게 뭐야? 확인하기 위해서지. 자, 양지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 4문단이었거든. 근데 여기서 봅시다. 양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흐르면서 현실의 문제와 조우하고 만나고 그래서 그런 문제 속에서 항상 막히지 않는 암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실을 떠나 있다, 현실과 유리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3번을 볼게요. 자, 기억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항로의 생각일 거고, 이항로고요. 니은은 박은식인 겁니다.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이 1번 이항로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이기론을 바탕으로 리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정확하게 맞아요. 탈락. 2번 박은식은 간이 직전한 양지를 실현하여, 여기까지 일단 맞고요, 인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동사회를 지향하였다. 맞으니까 탈락. 3번 박은식은 주체성을 잃어버린 존재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인격을 수양할 수 있는 양명학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인격을 수양할 수 있는, 즉 철학의 방법으로서는 양명을 갖고 온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으니까 탈락. 4번을 봅시다. 기억과 니은 모두 물질 문명의 삶을 추동하는 핵심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대 문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인정하였다. 자, 기억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모두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자, 근년 고종실록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년 이래로 천하의 대세는 옛날과 판이하게 되었다.
자, 옛날 세모치고요. 근년 이래가 아마 이거 요즘이죠. 이거 역세모로 표시해 볼게요.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같은 구미 여러 나라에서는 정교하고 이로운 기계를 새로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화륜선을 타고, 이게 이양선이었지, 본문에 나왔던, 지구를 두루 돌아다니며 모든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력으로 서로 견제하고 공법으로 서로 자기 의견만 고집하고 양보하지 않는 것이 마치 춘추 시대의 열국의 세상을 방불케 한다. 우리가 춘추 제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맨날 그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야. 그러므로 천하에서 홀로 존귀하다는 중화도 평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고, 서양의 배척에 엄격하던 일본도 수호조약을 맺고 통상하고 있으니 어찌 까닭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겠는가. 참으로 형편상 부득이 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뿐이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글쓴이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 같아. 자,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볼게요. 이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1번 정교하고 이로운 기계를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 이학노의 입장에서는 현상에 천착하여 인욕을 충족시키는 행위로 비판할 수 있겠군. 그치? 현상에 천착하여서 인욕을 충족시키는 행위, 이거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1번은 맞으니까 탈락. 2번에 천하의 대세가 옛날과 판이하게 되었다는 인식에 대해 이학노의 입장에서는 강상윤리를 모르는 사학을 배척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겠군. 정답 2번이네요. 왜? 강상윤리가 뭐였습니까? 사실 이 지문은, 이번에 인문 5 지문은 어휘력,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가지고서 지금 그 장난을 치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 많아. 강상윤리는 주석에서도 주어졌었지만 뭡니까? 다시 확인해 볼까요? 자, 주석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강상윤리를. 유교 문화에서 사람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우리가 강상윤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와 윤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강상윤리는 긍정적인 거지. 그런데 이걸 몰라. 그러면 사학은 어떻게 됐어? 이게 나쁜 거거든? 그런데 사학을 배척한다는 거야. 뭐야? 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겠다는 거잖아. 했는데 이런 걸 배척했으면 사회가 어떻게 돼야 돼? 긍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긍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천하의 대세는 긍정적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되겠습니까?